제1장의 마지막, 원수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거다. 백광현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요 며칠간 공부하면서 하루하루 나아지는 저 자신과 공부의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에 삶이 활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과 밥 한 끼 먹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우연히 엘리베이터에 함께 있게 된 그 짧은 시간에도 미칠 것만 같은데.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차라리 원수가 없는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말리라. 그렇다면 학생들의 원수는 누구인가? 바로 공부다. 그런데 그 원수와 하루 종일 함께 있으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 그러니 학생들은 공부를 못한다. 나는 묻는다. 공부가 원수냐고. 처음부터 공부가 원수였냐고. 아니다. 공부를 원수로 만들어버린 건 학생들이 아니다. 바로 우리 사회, 우리의 교육 현실이 공부를 원수로 만들어버린 거다. 지금 우리에게 공부는 삶의 양식, 무언가를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공부하는 과정이 아니라 대학 입시, 입사 시험만을 생각한다. 빨리 그것을 이루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하기 싫은 것들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니 공부는 당연히 잘 될 리 없다. 또 다른 원수가 있다. 바로 공부를 못하게 하는 바이러스. 그런 바이러스를 조장하는 잘못된 공부법. 그것이 바로 원수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 강조되는 의지, 노력, 시간은 사실 껍데기에 불과하다. 마음을 강요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물론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공부해서 성공한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행복한가? 절대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들은 공부 잘한다고 부러워하지만 그 사람은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느라 불행한 날들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원수 같은 공부와 함께 하는데 어찌 행복할 수 있겠는가? 수많은 평범한 학생들이 공부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한다. 동시에 수많은 평범한 학생들은 모두 1등 후보다. 1등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평범해 보이는 내가 바로 1등 후보라는 것을 학생들은 알지 못한다. 대신 열등감에 빠져 점점 더 자신을 수렁으로 몰고 만다. 하지만 평범한 학생이 공부를 좋아하게 되는 순간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역전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공부와 화해하고 공부를 사랑하게 되면 공부는 어렵지 않은 것이 된다. 어린 왕자와 여우의 관계, 어린 왕자와 장미의 관계가 바로 사랑인 것이다. 제1장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금 책장을 덮어라. 마음력 강화 프로젝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뒤에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도대체 목적이 뭐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부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목적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나는 한국식으로 공부하며 거부감에 허덕이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핀란드식으로 공부하며 즐거워하고 있는지. 몇 가지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한번 들으면서 나는 몇 개나 해당하는지 세어볼까요? 시험 기간에는 압박감을 느끼다가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해방감을 느낀다. 시험 기간과 평소 공부하는 시간의 차이가 크다. 평소에 공부를 마치고 나서 뿌듯하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다.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아도 바로 공부를 시작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일을 하게 된다. 시험은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결과, 좋은 성적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5개 중에서 4개 이상인 친구들은 공부 바이러스 중증 감염 상태입니다. 2, 3개는 공부 바이러스를 스스로 퇴치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1개인 친구 혹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친구는 이미 핀란드식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 핀란드식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낀다면 지금의 공부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핀란드가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명칭하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공부 방법을 한국식으로 박재원 소장님이 제안하는 공부법을 핀란드식이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마음력 활용하기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핀란드식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공부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열심히 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의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나는 공부만 안 해, 공부만 못해 하면 이건 한국식 공부에 대한 거부감 때문일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또 자기를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질문, 공부가 재미있었을까요? 두 번째 질문, 공부에 재미를 느끼려고 노력했다면? 그리고 문학마다 바이러스의 유혹과 천사의 충고가 있습니다. 이건 책을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 다음 경험의 장입니다. 공부가 재미있을 수도 있어 라는 깨달음만으로는 부족해요. 깨달았으면 이제 실제로 재미를 느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려면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데 미지의 세계를 모험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때론 위험도 감수하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부에 대한 거부감 대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시도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모아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도,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내 느낌이 어떤지, 감정이 어떤지를 한번 기록해 봅시다. 자, 평소 알고 싶어서 호기심을 가졌던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과 우리가 하는 공부의 차이점은 뭘까요? 시험만을 위해 공부한다. 그렇지 않다. 이거 맞을까요? 자, 세 번째, 실천의 장입니다. 깨닫고 경험했다고 바로 바뀌지는 않아요. 당장 해야 하는 공부에 여전히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재미를 느끼는 공부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다른 친구들이 날 추월하면 어떡하지? 불안할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가 언제 공부에서 재미를 느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을 정해서 그 속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공부의 조건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언제? 시험에 부담을 느낄 때일까요? 평소에 여유가 있을 때일까요? 그리고 왜 공부하죠? 시험을 잘 볼 때 우리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궁금한 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공부할 때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그다음 무엇을? 시험에 필요한 교재인가요? 재미있는 동영상 강의나 내 마음에 드는 교재인가요? 다음 어떻게입니다. 가급적 빨리 외우거나 문제풀이 요령을 기억할 때 하나하나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연습할 때 여러분 어때요? 자, 그 다음 누가? 성적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는 나와 뭔가를 배워서 성공하고 싶은 나 누가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어디서? 감시 감독을 받는 곳에서 공부하고 싶은 의욕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정답이 눈에 보이기도 하죠. 누구나 알고 있는데 왜 누구나 못하는 걸까요? 자, 공부에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6화 원칙을 다른 과목에도 하나씩 적용해 본다. 다음과 같이 재미 느끼기를 방해하는 요소를 찾아 재미 느끼기가 쉬운 조건으로 바꾸고 실천한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 하나를 정해서 시도를 해보고 그걸 확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만 볼게요. 진도를 나가면서 궁금했던 점을 까먹기 전에 그때그때 공부에서 재미를 느낌으로써 하루하루 행복해지기 위해 마음에 드는 선생님을 찾아서 그리고 서점에 찾아 자신의 마음에 드는 교재를 잘 찾아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찾아 하나하나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쌓아갑니다. 그때 나는 즐겁게 공부하기 위해 노력하는
나야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모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공공도서관 같은 곳이지만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공부 메이트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그래서 야, 우리 이거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하고 약속한 친구와 함께 영상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함께 공부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장의 내용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미안해요. 내용이 조금 더 있었어요. 중요한 걸 빼뜨릴 뻔했네요. 자, 한국식 공부와 핀란드식 공부를 조금 더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한국식 공부는요, 무작정 공부를 시작합니다. 핀란드식 재미를 살리는 공부는요, 두뇌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준비를 먼저 합니다. 자, 핀란드식 공부 원칙 적용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골라 밑줄을 칩니다. 무엇을 더 알아야 이해할 수 있을지 시험이 아니라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찾아 하나하나 내용을 파악해서 자신의 이해도를 깊고 넓게 만드는 방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풀어보고 싶은 문제를 먼저 고릅니다. 문제를 풀고 스스로 해설을 만들어 본 다음에 답지의 해설과 비교해 보세요.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진도를 살펴보면서 궁금한 것을 찾아 질문을 만들고 답을 정리하는 공부를 해봅니다. 교과별로 볼게요. 국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책을 골라서 짬짬이 읽어봅니다. 글 읽기의 즐거움을 최대한 경험한 상태에서 공부합니다. 글의 내용과 주제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면 재미가 있지만 단편적인 지식을 중심으로 공부하거나 문제풀이 위주로 가게 되면 재미를 느끼기가 어려워요. 이걸 기억해 주세요. 자, 수학입니다. 개념에 있어서는 누가, 왜 그런 개념을 만들었는지 그 개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어냅니다. 많은 수학 선생님들께서요, 이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문제를 푸는 것은 중요하지만 문제에 멈춘다는 거죠. 유형이 달라지거나 숫자가 달라지거나 하면 또다시 못 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천하고 싶어요. 이번 겨울 수학의 개념을 정리해 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연산과 논리는 쉬운 문제를 충분히 많이 풀어봅니다. 개념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문제 해결 과정의 논리성을 경험하면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단순히 개념을 외우거나 정답 찾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재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영어. 내용 이해를 목적으로 하면 쉽게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단어나 어법에만 치중하게 되면 재미를 경험하기가 어렵겠죠. 시험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재미를 느낄 수 없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얻고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면 그곳에서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불안을 떨치는 2대8 법칙을 소개합니다. 당장 해야 하는 공부의 목적은 먼저 재미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어요. 자, 20%. 전체 범위를 살펴보면서 우선 궁금했던 것들을 찾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교과서를, 진도를 모두 100% 이해해야지 라고 하면은 쉽게 포기하게 돼요. 20%를 이해한 후에 80% 재미있었던 20%의 느낌을 나머지 공부로 연결하는 거. 그래, 내가 우선은 20%만 해보자. 우리가 교과목이 10개가 넘죠?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2개를 선택해서 그렇게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이었고요. 다음 주에 2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선생님이 1장까지만 스캔을 했어요. 그래서 2장 스캔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2장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